그래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아쉬웠다. 아... 다시 해야지. 근데 이거 두 개를 이거 넓이가 설마 다른 건가? 이제 따라하기. 아씨 어려워. 따라해. 알겠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루트 3의 코사인 이가 그냥 할까요? 1대 아니 1대 루트 3대 2니까 이거 안 배웠는데. 그냥 같이 하자. 진짜 1 2 루트 3 이게 2 루트 11 루트 11이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11이 4 루트 3의 코사인 세타니까 아니지 옆으로 넘어가야지. 그러면 많이 하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11분의 4 루트 3 틀렸어요? 비슷했죠? 아니요. 역수가 자, 아니에요.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사면체 나와 있습니다. 정삼각형 몇 개? 4개로 이루어진 도형이 나와 있어. 자, 그런데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답니다. 여기에 중점을 M이라고 했구나. 자, 그리고 AD의 중점을 N이라고 하는데 AB와 AD는 길이가 같으니까 요 길이는 모두 다 같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때 면 MCN이라는 요 면과 그리고 누구? 면 BCD라는 바닥에 깔려있는 요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요 사이에 각도라는 게 생기겠지? 네. 그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지금 무슨 생각해야 돼? 와, 이 도형의 정사형을 이 바닥에 내리 찍어서 어떤 도형을 만들어 봐야겠구나. 이랬을 때 내가 이 도형의 넓이와 여기 보이는 이 정사형의 넓이만 알 수 있으면 요 사이에 생기는 코사인 세타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사형 문제예요. 즉 우리의 핵심 목표는 뭡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두 개의 넓이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선 선생님이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예요. 네. 그럼 여기는 몇 되겠습니까? 2. 자, 정삼각형에서 중선을 내렸다는 건 여기가 90도라는 얘기지. 네. 그러므로 요 길이는 몇이 된다는 얘기다? 2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원리로 요 길이도 뭐가 되겠습니까? 2 루트 3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밑변의 길이가 4야.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얘는 2라는 길이를 갖겠죠. 오, 그렇구나. 내가 구해야 되는 첫 번째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구나. 요 길이가 2 루트 3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등변 삼각형인데 바로 요만큼의 길이가 몇인? 1이. 자, 요 녀석 루트 10이니까 결국 높이가 몇 되겠습니까? 루트 1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몇 나오겠습니까? 루트 11 요런 넓이가 나오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이제 나는 뭘 구해야 돼? 요 밑에 생긴 정사형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BCD는 정삼각형이죠? 자, BCD를요, 요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 B, D, 요렇게 정삼각형 그렸어요. 자, 요 상태에서 뭔 짓을 할 거냐면, 요 정사면체 요 꼭대기에 있는 A의 정사형을 구해볼 거야. 그럼 정사형은 딱 요 중간에 찍히겠지? 즉, 얘는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자 외심이자 내심인 요런 점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오, 여기에 정사형 A-가 찍혔구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할 거냐? 이제 나는 M과 N의 정사형을 찾을 거야. 근데 M과 N의 정사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 A, B의 중점이었으니까 A-B를 연결하고 이 녀석의 중점을 연결하면 얘가 바로 M-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A-와 D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중점을 잡으면 얘가 바로 정사형 n-가 될 거예요. 자, 내가 구하려는 도형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C, M-N-C라는 요 삼각형이야. 내가 구하고 싶은 요 빨간 삼각형의 넓이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보도록 하자. 자, BD의 길이가 몇입니까? 4. 그럼 얘는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M-N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뭐라 했어요? 얘가 4지? 2요. 그럼 얘는 뭐야? 2.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2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나 높이만 구하면 게임 끝나지? 그래서 이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C에서 중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중선을 그렸을 때 요 녀석은 무게 중심이 되죠. 3분의 2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길이가 2야. 그리고 요 전체 길이가 4예요. 그럼 요 길이는 몇 되겠습니까? 2 루트 3의 요 길이는 2 루트 3의 3분의 이만큼의 길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2 루트 3의 3분의 1이지? 그런데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얘는 또 그 절반이지. 그래서 요 길이는 2 루트 3의 3분의 1인데 다시 그 절반이니까 2분의 1을 해줘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요 요 녀석 구해봤더니 얘는요 몇 나옵니까? 3분의 4 루트 3 그냥 루트 3분의 4라는 요런 녀석이 나오고 자, 이제 요 녀석을 구해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얘는 루트 3분의 1? 그죠? 얘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 했어. 그럼 몇 나오겠습니까? 루트 3분의 5라는 높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게임 끝났습니다. 요 빨간색 삼각형의 정사형의 넓이를 S-라고 하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는 몇이다? 루트 3분의 5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서 넓이가 몇이 되겠습니까? 루트 3분의 5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거 껌이죠? 루트 3분의 5는 원래 넓이인 루트 11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하려는 코사인 세타는 루트 33분의 5이다. 이 녀석 분모에 유리합니다. 33분의 5 루트 33이다. 이와 같이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이해되십니까?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신 분은요? 예. 여기까지 정리하신 분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다음부터 빨리 풀어줘. 태양과 지면이 30도의 각도를 비출 때 지면에 생긴 조형물 고무 부분의 그림자를 그냥 콕사에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으면 이게 상중 문제가 아니었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정사형이니까 답 내신 분 답 얘기해 주세요. 지면 이렇게 오고 이게 생각해보죠. 이렇게 있으면 보면 이 직선 선분은 더 짧아지고 여기는 똑같겠네. 그러면 타원이 생겨. 타원이죠. 그 답이 뭔데요? 타원 넓이 구하는 건 모르는데. 배움? 배웠어. 이 선생님 배웠는데. 아 몰라 그냥. 넓어지는데? 더? 왜? 넓어질 수가 없어 바보야. 넓어져. 아니야? 코사인 베라는데 어떻게 커져? 아 진짜 못 커져. 넓어져. 뭐라는 거야? 비추면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게 잠시만. 이게 반지름이 오잖아. 코사인이 아니네. 사인인가? 아니 말도 소리 미친놈들아. 넓어질 아이고. 답 낼 사람. 그냥
왠지 제 느낌상 4번이요. 이게 안 잠시만. 내 느낌상 5번. 뭐지? 같이 하자. 할수 있어, 할 수 있어. 같이 합니다. 네. 자, 위에 힌트 다 줬다? 정사형 문제는 어느 것이 정사형인지 정확히 결정한 후 문제를 풀이야 한다예요. 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정사형 문제를 풀 때는요, 그림자라고 해서 걔를 정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사형의 기준은 항상 뭐밖에 없다? 90도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선생님이 표현해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5번이. 여기 뭔가 동그란 게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평면이 있었어. 그런데 빛을요, 이렇게 쐬었답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생긴 타원이 생긴 상태예요. 타원이라니까. 자, 그러면 이때 핵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요, 빛은 이렇게 쬐고 있는 상태지. 네? 여기가 몇 도가 되고 있어? 90도가 되고 그렇게 쬐고 있는 있어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녀석을요, 뭐로 생각해야 돼? 정사형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쌤, 이렇게 그 반대인데? 이렇게 째는 거 아니에요? 반대쪽으로. 지금 빛이 여기에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 네. 반대로 쬐고 있잖아. 빛의 방향이 이런 거야. 네. 정사형을 만드는 핵심이 뭔데? 네. 평면에 90도가 되게끔 빛을 쐴 때만 정사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빛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요 방향으로 그대로 가서 그림자가 이쪽에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없어? 네? 와우. 우린 지금 여기에 사물이 있어서 그림자가 여기 생겼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네. 거꾸로 빛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물체가 있어서 그림자가 여기 원처럼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해석할 수 있냐고요? 네. 있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보통 학생들은 그림자를 무조건 정사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사형은 그림자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다. 정사형의 기준은 항상 수직이다. 예, 수직이다요. 이거 알았는데.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상황이 거꾸로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요. 그럼 여기서 누가 돼? 얘가 원 넓이가 돼요. 네. 얘가 정사형의 넓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네. 보고 원 넓이를 구하래. 오이씨, 원 넓이 했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이 녀석과 요 녀석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겠지. 맞습니까? 몇 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30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는 몇 도 되겠어? 60도요. 6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평면과 이 도형이 이루는 각의 크기 60도.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요 원래 넓이에다가 코사인 60도를 하면 내가 아는 이 정사형이라는 요 원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런데 요 녀석은 반지름의 길이가 그러니까 5인 공이니까는 25파이 되겠네요. 코사인 60도는 몇입니까? 2분의 1이에요. 아, 뭐야. 그래서 결국 내가 구하려는 이 넓이는 암사실. 50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 문제의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는 문제를 이건 많이 풀면 어렵지 알것 않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쉽네. 선생님이 계속 처음부터 정사형을 가르치면서 강조했던 그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얘들아, 정사형이 어느 것이 정사형인지 판단한 후에 문제 풀어야 돼 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가 정사형이 아니라 90도에서 정사형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정말. 자, 예. 30페이지. 이 녀석은요, 예. 선생님이 개념도 미리 알려드리고 문제를 풀라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으로 정사형을 적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한 후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사형 구하기. 역으로 정사형을 적용해서 코사인 세타 구한 후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사형 구하기. 자, 우리는 요 그림을 이용해서 잠깐 칠판 요 그림을 이용해서 뭘 알았냐면, 와, 얘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역으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가나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가나 요 사이각은 60도가 되는 건 변함이 없지? 네. 즉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거꾸로 생각해서 요 사이에 계속 변함없이 유지되는 각을 구하고 그 후에 요 녀석의 정사형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예. 풀어봐. 이해하지 마. 그래서 역으로 정사형을 적용 밑에 적어 놓으세요. 쉽다. 역으로 정사형을 적용 쉽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사형 밑줄 치고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거 막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쉬운 녀석을 먼저 활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그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어려운 정사형의 값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문제예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이해가 안 가? 이제 뭔 소리일까? 풀수 있어요. 역으로 정사형을 적용을 해야 돼. 뭐래 이거? 우리 코사인은 45도야. 아니, 다시 하는 거. 아이 쉽네. 평면 2고의 정사형이니까 생각해보면 생각해봐. 이제 이 넓이를 그려볼게요.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죠. 네. 근데 이거를 정사형은 역으로 써줄 거예요. 근데 아, 주인이 진짜 집중한 데서 집중 안 하잖아. 안 하고 벡터가 너무 어려워요. 답이 없어요. 있어. 나올 것 같아. 네, 저 친구도 어려워하는 걸 보면 이거 좀 어려워. 생각 좀 해봐. 시간 더 필요하신 어? 분 혹시 있어요? 저요. 뭐 나올 그러니까 나올 것 같아. 중성 한 번밖에 안 쓰는 것 같아서 왜 두 번이었었는데. 뭔가 나올 것 같아. 뭐야 나 여기다가 코사인 대입할래. 코사인 45도 같이 할까? 2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삼각형 EFG라는 요 평면, 요 녀석의 평면 AFC 위로의 요 평면 위로의 요 정사형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 이제 뒤에서 90도로 요 평면에 90도로 빗을 세우면 여기 뭔가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겠지? 맞습니까? 바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아, 쌤 그럼.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운 상태예요. 오씨 얘를 어떻게 구해? 못 구해.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면 내가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의 정사형을 요 녀석이 있는 면으로 만들어 보겠다요. 그러면 요 녀석의 이 그림자, 요 바닥면 EFGH 바닥면에 딱 정사형을 내리 찍었어. 위에서 이렇게 90도로 딱 떨구는 거지. 그럼 얘 어디로 가? 여기로 가네? 얘 어디로 가? 여기로 가네? 여기는 여기였으니까 그냥 얘 자체가 뭐가 돼? 정사형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얘 뭐야? 이요. 루트 2, 루트 이. 루트 2, 루트 2. 와우,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루트 2인 정삼각형이네. 삼은- 넓이 구할 수 있지. 우리 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2분의 1 곱하기 1 1 곱하기 일. 1. 그러면 두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요 면과 요 면이 이루는 요 코사인. 사이에 있는 이 코사인 세타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 역으로 나 이 일번. 넓이 알겠다. 코사인 세타 알겠다. 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네.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답은 몇 번? 1번. 아우 창현. 대단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역으로. 원래 거 너무 어렵네? 역으로 해볼까? 역은 되게 쉽네? 코사인 세타 구해야겠다. 코사인 세타 알겠다. 원래 넓이 알겠다. 정사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생긴 알 수 없는 이 녀석을 구해야 되는데 얘 너무 어려워서 정사형을 거꾸로 적용해서 요 녀석의 정사형을 요 바닥면에 내리 떨궜더니 바로 이와 같은 도형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나는 A, F, C의 넓이 구할 수 있냐? 1대 1대 루트 2, 루트 2, 루트 2 모두 다 세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정삼각형이므로 4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이 녀석이 요 삼각형의 넓이 되겠습니다. 자, 요 삼각형의 넓이 S1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얘는 결국 2분의 루트 3이 됐어요. 자, 요번에는요.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이죠. EFG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자, 이 녀석의 넓이를 S2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2분의 1이 나왔어요. 코사인 세타. 자, 그런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정사형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사형의 넓이인 2분의 1이라는 것은 원래 넓이인 2분의 루트 3의 코사인 세타 베이다예요. 아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루트 몇임을 3분의 알 수 있다? 루트 3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자, 이제 원래 녀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생긴 이 알 수 없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 요 녀석을 S3라고 합시다. 원래 넓이인 누구? S2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배만 하면은 내가 S3의 넓이 구할 수 있죠? 자, S2는 2분의 1이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자, 분모에 유리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1번이 6분의 나왔다. 루트 3이 나온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어렵구나. 그래서 항상 정사형 문제는 어떻게? 거꾸로 뒤집어 보는 것도 습관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어려워. 되겠죠? 네. 잠깐만 쉽네.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되게 어려운 개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수선의 길이 구할 건데 얘는 어렵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사실은 한정적이에요. 그냥 딱 요 정도 수준에서만 나와 라는 정도로 한정적이어서 그냥 문제 유형을 외우고 된다. 심지어는 그냥 답까지 외워두시면 객관식 단답형은 그냥 문제만 보고도 답이 나오게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공통수선의 길이라는 개념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 유형이 어려워서 심하게 어렵게 못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통수선이란 무엇이냐? 직선 두 개가 있거나 하나의 직선과 하나의 평면이 있거나 평면 두 개가 있을 때 요 각각에 대해 얘한테도 수선, 얘한테도 수선을 이루는 그런 수선을 말한다. 특히 직선 두 개가 이와 같이 평행하게 있을 때는 와, 둘 다에 대해서 90도인 공통수선이 몇 개? 무수히 많다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간에서요, 이렇게 꼬인이 취해 있는 경우에는요, 공통수선이 딱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걸 질문으로 낼까? 딱 꼬인이 취해 있어서 공통수선이 하나만 생기는 경우가 문제에 나올까? 하나가 생기는 경우만 문제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꼬인이 취해 있는 두 개의 직선에 대한 공통수선은 오직 한 개뿐이며 요 녀석이 바로 시험에 출제된다. 자, 그러면 꼬인이 취해 있는 두 직선에 대한 공통수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공통수선의 길이는 이꼴 꼬인이 취해 있는 두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 꼬인이 취해 있는 두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 꼬인이 취해 있는 두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이렇게 생긴 꼬인이 취해 있는 도형이 있어요. 그러면 봐.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막 이렇게 막 와, 여기에서 여길만 연결해야겠어. 이런 건 공통수선이 될 수 없지만요. 공통수선은 얘네들이 어떤 상태? 예, 이렇게 90도가 되는 모두에게 90도가 되는 바로 요 위치에서 생기는데 이 위치의 특징이 뭐다? 요 녀석, 이 꼬인 위치에 있는 요 수많은 이런 길이들 있지? 얘를 막 연결했을 때 제일 짧아지는 바로 그 위치, 그 위치가 바로 공통수선이 된다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통수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좀 오타가 있어요. 수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수정하시냐면 2번에 L이 아니고 M이에요. L이 아니고 M이에요. 이 녀석만 좀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L이 아니고 M입니다. 자, 이 녀석만 좀 바꿔 놓도록 하자. 자, 공통수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평면 알파를 찾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평면
알파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알파는 어떤 특징이 있냐? L이라는 하나의 직선은 포함하고요. M이라는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는 수직인 평면 알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직선 포함, 한 직선 수직, 평면 알파, 평면 알파. 예. 자, 우리가 평면 하나를 찾는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두 개의 직선 중에 한 직선은 포함하고 한 직선에 대해서는 수직이어야 돼. 그런 평면부터 찾아야 돼 라고 생각하세요. 자, 공통수선을 찾기 위해선 제일 먼저 뭔 짓을 해야 된다? 평면을 찾아야 된다. 어떤 평면이다? 한 직선 포함, 한 직선 수직. 다시 공통수선을 찾기 위해선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평면을 찾는다. 어떤 평면이다? 한 직선 포함, 한 직선 수직.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과 알파의 교점을 P로 놓는다 라고 했죠. 자, 평면에 대해서 어떤 녀석이 수직이 된다면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네? 맞습니까? 바로 그 한 점을 P로 놓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점 P를 표시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P에서 이제 P는요, M 위에 있지? 그 P에서요, L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자,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Q라고 놓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뭘 찾는다? 수선의 발 Q를 찾으셔야 돼요. 수선의 발 Q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정리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도형의 닮음 등등을 이용해서 PQ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되게 구조가 복잡해 보여. 적어놓으세요. 피타고라스 정리! 도형의 닮음 등등을 이용해서 PQ의 길이를 구한다. PQ의 길이를 구한다. 자, 제일 처음에 할 작업 뭐였어요? 평면을 찾습니다. 한 직선은 포함, 한 직선은 수직. 수직이 되는 녀석이 만나는 교점이 하나 있지? 걔를 뭐라고 부른다? P! 그리고 그 P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Q!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PQ. 되겠습니까? 맞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이거 너희들 잘 기억해야 돼. 평면을 찾습니다. 평면의 수직으로 꽂히는 점을 찾아서 P라고 잡습니다. 그 P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의 발 Q를 내립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길이는 PQ. 되겠나?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와. PQ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였어. 자, 생각을 해보자. 일단 한 직선의 수직이고 한 직선을 포함한 평면을 찾아야죠. 그러면 B, G, H, A네. 어때? 그냥 어렵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평면 찾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문제를 그냥 외워두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풀기에는 좀 힘든 파트 중에 하나니까 그냥 통째로 암기해버리세요 라고 앞에 적어드렸죠. 자,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에서 점 P와 Q는 각각 AC와 BH 위에 있고 P와 Q는 AC, BH에 모두 수직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우린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냐? 여기에 보이는 이 AC라는 직선과 여기에 보이는 BH라는 요 직선은 서로 꼬인 위치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자. 평면 알파요. ABCD예요. 자,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꼬인 위치에 있구나. 맞아? 네. 그런데 그 꼬인 위치에 있는데 얘네 어떤 선 하나를 그었는데 요 선에도 수직이고 요 선에도 수직이다라는 것은 요 녀석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공통 수선의 길이가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즉, 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에 최단거리이자 공통 수선이 되겠다요. 와!
공통수선의 길이 구하는 문제구나. 선생님이 말하기를 공통수선의 길이를 구할 땐 제일 먼저 평면을 찾는다 그랬어. 어떤 평면? 한 직선 포함 한 수직. 직선 수직이야. 그럼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 만약에 AC를 포함하는 평면은 이렇게 생겼지? 네. 여기에 BH가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니? 아니네. 아니요. 어머 아니네. 그럼 이제 BH 를 반대로 포함해야 돼요. BH를 포함하는 평면을 만들 겁니다. BHC. 그러면 BH를 포함하는 평면에는요. 예, 이렇게 F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D로 갈 수도 있어.